어제 법사위 상황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운영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죠. 경찰국 신설 공방부터 연이은 인사참사 책임론, 또 사적 채용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운영위는 진행 중인데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신혜원 체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 5입니다.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전선 운영위,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평화로운 평산마을과 화보가 어때서 천장 뚫린 환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현장, 어제 법사위에 이어서 오늘은 운영위로 가겠습니다. 대망의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새 식구가 된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인권위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역시 탐색전이 치열했고요.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말을 듣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한다 이렇게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마당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석해 주실 걸 요구드리고요. 하여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출석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끼리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는 부족하다. 공직기관 비서관, 법률비서관 모두 나와서 질문 받으라는 민주당입니다. 이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세를 예상케 하는 대목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가 직접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 회사 직원이라든지 전 대학원 동기라든지 이런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이런 참 불공정한 이런 사적 채용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경찰국 공방입니다.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없다.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안 한다. 네,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찰국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그때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아예 민정수석도 지원비서관도 다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자율성 독립성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였다. 자, 민주당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죠. 행안부에 장악된 경찰은 결국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동행해서 한 시간도 안 돼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자, 그다음은 특별감찰관 공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안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죽은 제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점을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특감을 정상 가동시키겠다 약속했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특감 후보는 국회가 추천합니다. 여야 모두 빨리 하자 말은 하는데 어째 제밥에도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감과 대통령실의 국정조사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 하자고 엮고 나선 겁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에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지금 야당은 관저공사와 사적 채용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한 의혹에 공세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장 등 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둘러싼 수사 이슈도 있는데요. 들어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말 그대로 꿀잼감, 팝콘 각이었는데요. 이 다정회 끝나고도 이어진 명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피해자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동일한 맡고 대상으로 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 2등입니다. 1등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9등, 10등이 건진과 천공입니다. 제가 2번인 거 보니까 별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법사위는 법사위입니다. 자, 두 번째 픽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 복지 분야 전문가면 최고 좋고요. 음주운전 한 적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없어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조건 같진 않은데 어째 잘 구해지지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일을 하셔야 할 일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아주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9월 정기국회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장관도 없이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일각에서는 낙마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다시 낙마시켜서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시쳇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국민에게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동적인 인선이라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등용된 인사라든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전문가를 깜짝 발탁한다든지가 되겠죠. 자, 현재 하나평에 오르는 인사들입니다.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요. 자,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두 그룹입니다. 전자가 정치인, 나경원, 김세연, 윤희숙 전 의원이 있고요. 후자 그룹은 전문가입니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연금개혁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방점을 두면 정치인, 코로나 대응 등 보건 방역에 방점을 두면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할 확률이 높겠죠. 다만 이 후보군들을 감동적인 인선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역량 있는 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실 쇄신 작업도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수석급, 이번 주에는 실무진급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최근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 A에 대한 감찰 진행 중이고요. 또 비서관 B의 문서 유출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행정관 C는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를 검찰 출신대 윤핵관 이 파워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한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찾아내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게 늘 이루어지죠.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평산마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경호구역 확대를 지시하면서인데요. 자, 주민들은 밤낮으로 괴롭혔던 확성기가 사라졌고 욕설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여하고 그 풀벌레 소리, 새 소리, 그 덕분에 오랜만에 차 한잔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지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번엔 경호구역 300m 바깥에 위치한 마을 입구 쪽에서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이 부근은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인데요. 주민들은 자칫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화보가 어때서?로 잡았습니다. 세계 제1의 패션지로 알려진 보그 코리아가 문화재청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소개하고 있고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제, 녹지원을 배경으로 멋진 한복 그리고 드레스도 선보였습니다. 사진도 멋지고 또 청와대의 역사와 의미를 풀어주는 글에서도 깊이가 좀 느껴졌는데요. 자, 그런데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행보라는 지적인 건데요. 자, 글쎄요. 이번 캠페인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으로서의 청와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단순히 상업 화보로는 치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청와대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공간입니다. 가서 산책도 하고 셀카도 찍죠. 이것도 품격을 해치는 걸까요? 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빨간 드레스에 당당한 포즈를 취한 이 여성. 2008년 보그 커버를 장식한 당시 프랑스 영부인인 카를라 브룬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고요? 네,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엘리제궁입니다. 브루니가 엘리제궁 지붕 위에 이렇게 밟고서 서 있는 모습인데요. 공간의 권위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 숨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과정의 주제기도 합니다. 이 청와대 화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좀 사견을 풀어봤는데 물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다정에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지향하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천장 뚫린 환율로 잡았습니다. 네, 강달러, 금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장중 1,340원 돌파했고요. 종가는 1,345.5원까지 올라서 연고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 민생 안전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곧바로 외환당국도 환율 상승 과정에 투기적 원인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지원 사격했고요. 이 금융감독원도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강달러 현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편 여파죠. 원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 상대적으로 모두 약세 국면이고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진 오름세를 막긴 역부족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소식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